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불법 밝히고 연루자 모두 처벌해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지금 이제 단군 이래의 최대 특혜 사업이다. 네, 야 주자들은 이재명의 십자포화를 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뭔가 의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이게 진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이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투자한 사건인데요.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3년간 각각 577억 원, 3,64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주에 2만에서 4만 프로를 배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 영상에서 요거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이게 46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등 우선주에는 25에서 30% 투자 이익만 배당을 하고 투자금 3억 5천만 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 등 보통주에는 2만에서 4만 프로를 배당했다. 정말 단군 이래의 최대 특혜 사업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이 야당 의원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요,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우기며 상대 당에 뒤집어 씌우는 이재명 지사를 보니 그의 이런 뻔뻔함이 오늘의 이재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상연애 스캔들에 대응하는 방법과 똑같다. 네.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이재명 게이트다. 네, 비리 개발의 주체가 성남시였는데 어떻게 성남에 사는 총각 사칭 변호사가 그걸 몰랐을 리 있었을까 하고 반문을 했어요. 중국 제왕학에 후흑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시커매야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응하는 태도나 무상연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확실히 중국의 후흑학을 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떳떳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즉시 하자. 당연히 즉시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뻑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말싸움만 하니 좀 어색하다. 네. 평소 행정집행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하더니 왜 대장동 의혹에는 특정인 발언에 대해서만 개별로 대응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강력하게 이거 다 낱낱이 밝히고 연루자들 다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최전 원장은 로펌이 아닌 자산관리 전문인인 화천대유가 법인 구성을 하면서 최고의 법률가 다수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데 집중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법률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판사 출신이니까 이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진짜 저는 이상한 게 꼭 죄 지은 사람들이 보면은 막 전직 판사, 전직 판사 변호사, 전직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초빙을 하고 선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 특수목적 사업체라면 개발, 시행, 분양 등 자산관리인의 최고 전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막대한 자문료가 예상되는 법률가를 영입한 것인지 제대로 밝혀야 할 일이다. 네,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 강변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상상을 못할 당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이다. 저는 이 사건의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진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 지금 이재명은 부당이익 취했다면 대선 후보직 공직 다 사퇴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한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한 5천만 원으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5천만 원짜리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거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엄청나게 불려놓고 거기서 배당 잔치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만 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을 텐데, 제가 교육공무원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교육 벤처기업부터 해가지고 해외 사업까지 제가 다양하게 했죠.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내가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학교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 겸 저는 기업인으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책 개발인,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떠나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금방 제가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데든 돈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 사실 요즘에는 돈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어요. 거기에 비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이거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낱낱이 밝혀가지고 우리가 여든 야든 관련자들은 다 처벌해 버려야 된다. 이 지금 LH 사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LH 사태도 결국 해피엔딩 아세요? 해피엔딩은 결말이 진짜 행복하게 끝나는 것인데, 해피엔딩은 헬조선식 해피엔딩이다. 어떠한 일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쪽으로 귀결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폭행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운 의인이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입건돼 처벌받았다. 또는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연구개발 끝에 내놓은 제품을 대기업이 홀랑 베껴서 더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해피엔딩. 그러니까 이 사회에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우주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은 인과응보예요.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사필규정, 모든 것이 다 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권선징악,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선을 진짜 우리가 옹호하듯이 이렇게 세상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도 정의를 계속 외쳤을 때 이 막 영사들이 저를 협박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막 악인들이 저를 살해하려고, 이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해피엔딩이 뭔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경찰서에 가보면은 경찰서에 변호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잡기가 힘든 게, 사기꾼들이 꼭 보면은 전직 판사, 전직 검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변호사들을 데려다 앉혀 놓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경찰서에 있는 그 변호사가 결국에는 또 경찰의 어떤 그 변호를 돕는답시고 또 연관돼 있어요, 경찰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또 소문이 나요. 여기서부터 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사, 검사들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권하고 연관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해피엔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피엔딩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진짜 법원에서 100% 제가 승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사회가 싫거든요. 이런 사회가 싫고,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진실이 이기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LH 사태도 막 난리가 나더니 지금 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삶 속에 지쳐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시오패스가 지배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의롭고 진실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시오패스들은 진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공급 갈 길 바쁜데 LH 혁신 첩첩산중. 이거 LH 이거 혁신 의사 없어요. 네. 전에도 이거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 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커지면은 우리 사회에 돈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요. 돈 없는 자들은 다 처벌받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상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세상이 아니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것도 경찰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표 소환 자금등 조사. 근데 경찰이 딱 이렇게 되자마자 이 화천대유 여기가 아까 5천만 원에 많은 이제 또 법원 관련자들이 이제 법조계 관련자들이 참여했다 그랬죠. 근데 경찰부터 딱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 경찰들과 얼마나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죄를 무죄화시킬 수 있는 변호사. 우리 사회에 정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유죄를 무죄화시킬 수 있는 변호사들. 네? 그래서 아직 모든 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낱낱이 밝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든 간에 100% 진짜 낱낱이 밝혀가지고 관련자들은 불법이 있다면 다 처벌해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진짜 전관, 현관, 유착 비리는 완벽하게 뿌리 뽑아야 되고 진짜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따로 양성해야 된다고 봐요. 판사고시, 검사고시, 변호사고시를 분리시켜가지고 판사는 판사만, 검사는 검사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서 3권 분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 정관 예우, 정관, 현관, 유착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병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